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중국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이야, 중국 참 기가 막힌 나라거든요. 정말 한번 황당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 납치되는 사람들이 지난 7년간 최소 매일 20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중국 법원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난 7년간 중국 공산당에 의해 실종당한 사람들은 매일 최소 20명으로 연간 최소 7,300명에 달한다고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최신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대법원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법원 판결 기록을 바탕으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사례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분석 결과 중공 당국이 적법한 절차 없이 주민을 체포해서 외부와 단절된 비공식 시설에서 불법으로 감금한 사람의 수는 매일 최소 2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가족과 변호사 등 모든 외부인과의 면회와 접촉이 금지되며 심각한 가혹행위와 고문이 가해지는데요. 대부분 정식 재판이나 기소 절차 없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구금된 뒤에 가까스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 경악할 만한 것은 중국이 지난 2013년 법으로 제정한 지정장소 감시 거주라는 법인데요. 중국은 이 법을 통해 대상자를 당국이 지정한 아무 장소에나 불법으로 감금하고 조사를 명분으로 각종 인권 유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공은 그들이 원한다면 구금 첫날 당신의 모든 뼈를 부러뜨리고 6개월 동안 뼈들이 다시 붙도록 한 다음 당신을 풀어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그 어떤 제약도 없다 라며 중공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납치며 이런 행위는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라고 규탄했습니다. 와, 여러분, 중국에서 매일 하루 20명 이상의 사람이 그냥 뭐 영장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라진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1년으로 따지면 7,300여 명.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건 공식적으로 법원 기록에 나와 있는 게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사라진 사람은 더 많겠죠. 이야, 이제 또 이게 가능했던 게 지난 2013년도에 그런 법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구금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집권했고, 시진핑 주석 집권 그 다음 해 바로 2013년에 이 법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어 왔고, 그렇게 해서 그 2013년 법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대법원에 기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보니까 최소한 7,300명 매년 그렇게 사라지고, 그걸 매일 20여 명 사라지더라, 이 법에 의해서만. 그런데 이 법 관계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 이런 거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겠냐. 특히 이제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는 그냥 수용소에 보내버리고 끌어 넣어버리고 하는 거, 이런 데 포함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나 티벳이나 이런 그 수용소에 확 집어넣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어딘가에 구금하고 고문하고, 이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첫날 당신 모든 뼈 다 부러뜨리는 그 고문 할 수 있어. 정말 무서운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그 중국을 통치하는 중국 공산당, 즉 중공인 것 같습니다. 야, 기가 막히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에 대항하는 뉴스가 또 나옵니다. 이런 중공의 압제에 대항하는 최일선 전사를 자처하고 있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세계 여러 나라에게 중공에 맞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연대를 제안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9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서방 외교관들과의 포럼에서 중공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연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대만 언론이 9월 8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중화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권위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라며 우리는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이총통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일방적인 공격 행동을 저지하는 전략적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일치된 노력 창출의 틀을 논의할 때다 라며 이를 위한 연대를 만들자라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차이총통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이 제안한 쿼드 플러스 안보 협력체에 대한 대만의 답변으로 풀이되는데요. 차이총통의 이번 제안으로 대만은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 4개국이 주축이 되고 여기에 뉴질랜드와 베트남이 참가하는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만의 이런 의지를 높이 사서 대만에 다양한 첨단 무기를 판매하고 국교 정상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중화민국의 이런 제안에 화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참 차이잉원 총통 대단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무역을 국가 GDP 대비 24%를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만 아닙니까? 우리하고 똑같죠. 그러면서도 중국과 모든 관계 단절을 각오하고 그들의 안보를 위해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지금 뭐 중국과 단절을 선언하고 자유민주주의 최일선에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만들자.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나섰어요. 이 배경에는 지금 뭐 미국이 쿼드 플러스라는 안보 협력 체제, 이 인도태평양판 나토를 만드는 그 구상이죠. 지금 제가 뭐 이 원고에는 그러니까 뭐 미국, 인도, 일본 그리고 호주 이 4나라에다가 베트남, 뉴질랜드라고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추가 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7개 나라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더 많은 나라를 집어넣자. 이게 지금 미국의 보관인데 우리 한국 외교부는 우리는 제안받은 바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바로 9월 9일 ARF 즉 아시아 그 안보협력위원회가 지금 포럼이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열리는데 베트남이 의장국이 돼서 지금 열려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일부 핵심 국가들끼리 이 쿼드 플러스 안보 협력체에 대해서 논의가 될 텐데 여기에서 뭐 우리는 뭐 중립 여기하겠다 이러면은 사실은 뭐 우리 한국은 사실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 왕따가 되는 겁니다. 과연 어느 것이 정의인지 그들이 말하는 정의 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정말 먼 미래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결정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이게 참다운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행위 너무나 근시안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근시안적인 것을 가장해서 그들의 진심이다 라고도 생각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 중국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중국이 오늘 새벽 서해 중간 수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정황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이 사전 징후를 파악하고 정찰기를 띄워 대응했습니다. 중국이 오늘 오전 아침 7시경에 산둥반도 남동 약 100에서 200km 구간 해역에 전술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군이 대응에 나서는 정황이 발생했습니다. 미 공군은 오늘 새벽 4시 26분에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탄도탄 추적기인 RC-135S 코브라보를 띄워서 오늘 아침까지 서해 일대를 선회 비행하며 중국의 탄도미사일 감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종류와 발사 원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 해역은 중국 동부전구 관할구역이고 해상에 있는 가상 표적을 타격했다는 점에서 산둥성 라이우에서 배치된 제822여단 또는 랴오닝성 다렌에 배치된 제810여단의 뚱펑 21 계열 미사일이 발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현재 보하이만 일대에서 항모 2척을 이용한 합동훈련을 진행 중이고 서해에서는 동부전구 주간 대규모 해상훈련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들 훈련과 연계한 미 항모
방어 훈련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서해 중간 수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의 탄도탄 추적기가 서해에 진입해서 이를 추적하는 상황은 대단히 이례적인데요. 8월부터 계속된 중국의 대미 무력 시위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확인사항은 아니고 정황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황.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코브라볼 탄도탄 추적기가 출발해서 우리 서해 상공을 계속 선해 비행을 했습니다. 아침까지. 코브라볼은 미국이 세대를 가지고 있는 탄도탄의 궤적을 전문으로 추적하는 그런 전문 정찰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오키나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새벽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급박하게 왔다라는 말이 되겠죠. 미국은 감청을 통해서 중국이 하는 행위들을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죠. 지난 8월 26일이었어요. 당시 파라셀 군도 지역에다가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뚱펑 26을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역시 이 코브라볼이 점피, 즉 조마조마라고 하는 콜사인으로 그 바로 탄착 지점에서 대기를 하고 그 탄도미사일이 탄착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감시 추적해서 그 궤적을 정보를 다 가지고 갔죠. 그래서 오늘도 중국이 이 서해 중간 수역에다가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 코브라볼이 왔고 오늘의 콜사인은 코스트입니다. 대가입니다. 이들 쏘면 대가를 치르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가라는 그 콜사인으로 여기 와서 몇 시간을 선해 비행을 했는데 결국 이제 정보를 다 가지고 갔다라는 말이 되겠죠. 아마 얼마간 후에 발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산둥성 라이우라고 하는 곳에 822 미사일 여단이 있고 또 그 랴오닝성 따렌에 810 미사일 여단이 있는데 만약에 따렌에서 발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우리 한국에 대한 위협도가 좀 낮죠. 똑같은 탄착 지점이라 하더라도 서해 중간 수역이라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라이우에서 쏜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바로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쪽으로 똑바로 날아오는 미사일이죠. 이런 걸 우리에게 쏘았다. 이거 정말 도발적인 행위고 중국은 우리에게 뭐 사드를 배치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뭐 정말 보복까지 하고 했지만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뚱펑 15, 뚱펑 21 이런 단거리 미사일을 우리 한반도 타격권 내에 무려 600여 기를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600여 기. 그게 이 남쪽에서부터 남서쪽에서부터 다 북쪽까지 해서 600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권에 놓고 지금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 보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이런 나라가 우리 우방입니까? 마치 이런 나라를 우리 우방 또는 동맹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러시아를 적성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러시아가 적성국이냐 라고 저보고 냉전적 사고방식이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군에 가서 실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군함이 동해에서 작전할 때 러시아 군용기가 접근을 해서 카디즈로 진입을 하면 분명히 우리 해군 군함은 적기 출현이라는 경보가 뜹니다. 적기 출현. 법적으로 적이에요. 러시아, 중국은. 그렇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미국이 다 지금 파악하고 뭐 조치는 뭐 당연히 어디로 날아오는가 이 탄착 지점은 여기다라고 미국은 알고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중국의 과감한 그리고 아주 무례한 도발 행위 계속하고 있다는 거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의 해군 동원해서 계속 동해로 해군과 해경 전력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한반도가 자신들이 내해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군력 그리고 해경전력 키워서 중국의 이런 한반도 전체를 내해화 해나가는 이런 공정 이거 우리 분쇄해야 됩니다. 중국은 적성국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